시간에 우리가 제가 지금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는지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시를 마쳤죠. 이 시를 마치고 아마 이제 로세티를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걸로 압니다. 여러분 이번 주말까지 이제 금요일 자정이었나요? 제 기억으로는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그 페이퍼가 있죠. 그거 잘 준비를 해서 어, 내주시도록 하고요. 이번 주 금요일이죠. 다음 주 월요일. 맞네요. 제가 약간 좀 지금 자고 왔더니 약간 좀 정신이 없어서 예. 자, 그렇다면 로세티의 이제 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리딩을 이거 한번 이 낭송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oved you first. 예. I loved you first. But afterwards your love outsaw in mine, sang such a loftier song as drowned the friendly flood. Which owns the end? My love was long, and yours one moment seemed to wax more sweet. I loved and guessed at you. You construed me and loved me for what might or might not be. Weights and measures do us both in. For verily love knows not mine and thine. With separate I and thou, free love has done. For one is both, and both are one. Rich love knows naught of thine that is not mine. Both have the strength and both the length thereof. Both is of the love which makes us. 여러분 이 로세티의 이제 이 시는 의미가 이제 분명해서 딱히 그렇게 어렵거나 또 이제 많은 해설을 이제 필요로 하는 시는 아닙니다.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 일리자베스 베럿 브라우닝의 러브 포엠 이제 사랑 시를 읽었는데, 자 이번에도 역시 빅토리아 시대의 여성 시인의 이제 사랑 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리스티나 로세티는 일리자베스 브라우닝보다 거의 이제 비슷한 이제 나이의 이제 여성 시인인데, 오늘날에는 이제 빅토리아 시대를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여성 시인으로 이렇게 연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로세티는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 그러니까 앵글리칸 처치의 교인이었고, 이제 평생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로세티의 많은 이 사랑시가 실제로 어떤 남자와의 연애를 반영한다기보다는 이제 본인의 종교심을 표현한 걸로, 자기와 이 하나님의 관계를 마치 이제 연인의 관계처럼 표현을 한 걸로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 우리가 꼭 그런 종교적인 맥락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순수한 사랑시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 소네트이죠. 이제 14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I loved you first, but afterwards your love outsoaring mine. 내가 당신을 먼저 사랑을 했었는데, 그 후에 당신의 사랑이 outsoaring mine, 나의 사랑을 훨씬 능가했다. 그 나의 사랑을, 나의 사랑보다 훨씬 더 높이 날아올랐다. 그런 의미죠. 그리고 sang such a loftier song. 너무나 높은, loftier 하면 더 이제 고귀한, 이제 이런 의미도 있죠. 더 높은, 더 고귀한 노래를 불렀다. as drowned
the friendly cooings of my dog. 그러니까 지금 그 이제 시 전체에서 그 인젬먼트가 이제 많이 쓰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 such as잖아요. 그러니까 such as 구문인데 어떠한 노래냐면, 그러니까 as drown the friendly cooings of my dog. 그러니까 내 비둘기의 그 다정한, 그러니까 프렌들리한 cooings. 그러니까 cooings는 그 이 비둘기가 노래하는, 그러니까 우는 그 소리이죠. 그러니까 이 비둘기의 그 cooing 하는 이 비둘기의 그 노래 소리를 잠재울 정도의 그러한 그 노래를 당신이 불렀다, 예, 라는 거죠. 자, 그다음 그 사행을 그러니까 보시면, 그러니까 which owes the other most. 그러니까 우리 둘 중에 누가 누구에게 더 많이 빚을 졌을까요? 직역하면 그런데 이제 쉽게 말하면 누가 더 많이 사랑을 했을까?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한 게 더 큰가, 아니면 당신이 나를 사랑한 게 더 큰가? 그러니까 my love was long and yours one moment seemed to wax more strong. 그러니까 나의 사랑이 그 오래 지속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상대가 지금 이 화자의 그 사랑에 호응을 해주기 전에 상당히 오랫동안 이 화자가 지금 이 사람을 그러니까 짝사랑한 시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사랑이 그렇게 오래 지속이 되었는데, 그런데 당신의 사랑은 one moment seemed to wax more strong. 한순간에 나의 사랑보다 더욱 강해진 것 같았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제 사랑을 하는 그 이제 방식이 다르고, 이제 그런데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랑의 어떤 그 이제 상호성, 그러니까 사랑은 결국 혼자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면 이제 그 사람도 이제 사랑을 해야, 그러니까 서로 간에 그 이 사랑의 감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신의 사랑이 한순간에 나의 사랑보다도 더 강해진 것 같았다. 자, 그 다음 그 행을 보시면, 그러니까 I loved and guessed at you. 자, 내가 당신을 사랑하면서 자, 당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추측을 했다. 그러니까 guess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뭐 물어본 경우도 있었겠지만, 그러니까 많은 경우 guess를 했다, 추측을 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건 뭐 우리가 모든 인간관계에서 뭐 이럴 수밖에 없죠. 뭔가 이제 물어보기가 좀 불편하거나 좀 쑥스러운 게 있으면 guess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뭐 어떻게 생각할까, 뭐 어떻게 느낄까, 뭐 이거를 좋아할까, 저거를 좋아할까. 그러니까 이렇게 guess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상대 또한 you construed me. 그러니까 여러분 그 construe는 그 해석을 하다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상대도 이 시적 화자를 해석을 했다라는 거예요. And loved me for what might or might not be. 그리고 그러니까 나의 그 진짜 모습, 나의 진짜 모습을 사랑하기도 했었는데, 또 어떤 경우에는 나의 진짜 모습이 아닌, 그러니까 이 연인이 해석을 한,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만들어낸 그 모습을 사랑을 하기도 했다. 예, 이제 우리의 어떤 그 뭐 연인과의 관계, 또 사실 이제 친구과의 관계에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뭐 이 말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나는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guess를 하고, 또 그 사람은 나에 대해서 많은 그러니까 construe 해석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해석이 늘 맞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랑한 나의 모습 중에는 진짜 나의 모습도 있었지만 실제 나의 모습이 아닌 경우도 있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행에 가면, 자, 이러한 그 guess와 construe, 이러한 추측과 이 해석을 이 시적 화자가 이제 거부를 하죠. 그러니까 부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weights and measures towards both are wrong. 그러니까 무게를 재고 길이를 재는 그러니까 이런 행위. 그러니까 이렇게 그 게스를 하고 컨스트롤을 하면서 상대를 저울질하려는 이러한 행위는 사실 그 우리 둘 다에게 해를 입힌다. 우리의 사랑에 사실 좋은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weights and measures, 그러니까 무게를 재고 길이를 재는 것이죠. 예, 그래서 뭐 연인 관계뿐만 아니라 이제 인간 관계에서 뭐 이제 많은 그 추측과 또 나름대로의 그 해석을 통해서 저 사람의 감정은 어떠할까, 뭐 생각은 어떠할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 상대를 재려고 한단 말이에요. 저울질을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것은 그 사랑에 오히려 해가 되는 일이다. 그러니까 for verily the love knows not mine or thine. 그러니까 사실 그 사랑은 나의 것이나 당신의 것을 모른다. 그러니까 내 것, 뭐 너의 것 이렇게 따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사랑은 그 개인의 경계를 넘어서서 사랑하는 사람과 융합이 되는 것이란 거죠. 그러니까 with separate I and thou, free love has done. 그러니까 I와 thou가 separate, 구분이 되어서는, 그러니까 나와 당신이 나뉘어져서는, 그러니까 free love has done. 그러니까 자유로운 사랑은 없다. 그러니까 자유로운 사랑은 끝이 나게 된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게 뭐랄까 좀 패러독스처럼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사랑이 그러니까 프리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오히려 좀 나는 나, 너는 너 이런 식으로 나와 너가 구분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지금 로세티가 하는 말은 정반대인 거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우리의 사랑이 프리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I and thou의 구분이 없어야 된다. 예, 뭐 이러기가 어렵죠. 이제 현실적으로. 예, 뭐 부모 자식의 관계도 사실 뭐 이러기가 어려운데, 그 다음 이제 보시면, 그러니까 for one is both and both are one in love.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하나가 둘이고 그리고 두 사람이 하나이다. 그러니까 one is both, 하나가 둘이고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이 곧 하나이다. 그러니까 rich love knows not of thine that is not mine. 그러니까 이 thine that is not mine, 여러분 이 따옴표가 있죠. 그러니까 나의 것이 아닌 너의 것. 그러니까 소유가 분명히 정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나의 소유. 그런데 저것은 나의 소유가 아닌 너의 소유. 이렇게 좀 소유가 구분이 된 건데, 그런데 풍부한 사랑은 이렇게 나의 소유, 너의 소유 이런 거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note는 여러분 NOUGT는 nothing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both have the strength and both the length thereof. 그러니까 둘 다 thereof는 여러분 사랑의, 그러니까 사랑의로 이제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둘 다 사랑의 strength, 이 강도와 그다음 length, 그 지속성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both of us of the love which make us one. 우리 둘 다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주는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있다. 우리 둘 다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주는 그러한 사랑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 시는 어떤 사랑의 상호성과 통합,
어떤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이제 탐구를 하는 그러한 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은 어떤 단순한 감정 이상의 것이고, 사랑의 힘이 두 연인을 하나로 합쳐주는, 통합시켜주는 과정을 상당히 이제 아름답게 묘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랑은 어떤 나와 너의 경계를 넘어서는 그러한 경험임을 이제 독자에게 전달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이런 사랑에 대한 그 열망이 있죠. 저는 있거든요. 뭐 여러분은 뭐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저는 있는데, 참 쉽지가 않죠. 그 어느 때는 나와 저 사람이 정말 하나가 됐다라고 느끼는데, 또 이제 어느 때는 굉장히 그 낯선 사람처럼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뭐 이제 이 시는 뭐 딱히 그렇게 뭐 해석을 이제 많이 요구하는 그런 부분은 없는데, 혹시 뭐 질문이나 뭐 코멘트가 있으신가요? 제가 한 2분 정도 드릴 테니까 시를 한 번 더 읽어보시면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이게 여러분 한번 시를 다시 읽어보시면서 지금 시인이 그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랑의 본질이 뭔가, 뭐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사랑에 좀 변치 않는 그런 이상, 또 이제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이제 시인 것 같고요. 자, 이제 여기까지가 어떤 러브 앤 디자이어 그 카테고리에 이제 묶인 시들이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볼 시는 그러니까 홈 베리얼. 이제 이 시는 이제 제가 가족의 이제 테마로 그 제시를 한 시인데요. 이 텍스트를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를 어떻게 읽으셨나요? 그러니까 결국 이 시는 어떤 남편과 아내의 커뮤니케이션이 정말 잘 안 되고 있는 이제 그러한 그 케이스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의 이 커뮤니케이션이 너무나 이제 broken, 깨져 있는. 그러니까 아내의 그 말이 이제 남편에게 사실 잘 전달이 안 되고 잘 이해를 못 하고, 남편의 말 역시 아내에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이제 그러한 그 경우가 아닌가. 그래서 제목에 이제 우리가 그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home burial. 그러니까 1차적인 의미는 이 아이의 매장이죠. 그러니까 그 가족 묘지에 이 아이를 묻은 것인데, 이제 그게 그 제목의
1차적인 그 의미인데, 그러니까 2차적인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이 두 사람의 가정이,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홈, 이 가정이, 그러니까 burial, 사실은 그 매장이 되고 있는 그 과정을 이 시가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이 제목에 이 두 가지 의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이 가족 묘지에 이 아이가 묻힌 것이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시를 다 읽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가정이 burial, 매장이 되고 있구나, 무너지고 있구나. 사실 이 두 사람의 가정이 지금 죽음을 사실상 맞아 버렸구나. 이제 그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시는 이제 프로스트 자신이 이 아이를 잃은 경험이 이제 반영이 돼 있다고 합니다. 이제 4살밖에 안 된 아들을 잃고 아주 상당히 오랫동안 트라우마에 시달렸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아내하고도 사이가 이제 많이 안 좋았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경험이 반영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식을 잃은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떤 건지 프로스트 자신이 이제 겪었기 때문에 이 시에서 이제 자식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소재를 다룬 것이죠. 예, 자, 1914년에 나온 시이고요. 자, 예,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홈 베리얼, 이제 이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 이 아이를 뭐 어디 멀리 뭐 묻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 집의 창문에서 보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창문에서 바로 이 바라다 보이는 이제 그런 장소에 아이를 묻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집안에서 이렇게 층계를 오고 가다가 그냥 창문으로 무심코 밖을 내다보면 그러니까 죽은 내 자식의 무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그게 요즘에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상상하기가 힘들죠. 그냥 집에서 바라다 보이는 장소에 죽은 내 자식의 무덤이 있다고 하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이런 경우는 뭐 지금은 이제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경우인데, 그런데 이제 옛날에는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족들의 무덤이 그 가족이 사는 집과 거의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 창문을 통해서 그 아이의 무덤을, 그러니까 이 죽은 그 가족들의 묘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전에도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지만,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 죽음이 추상화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지금 죽음을 이제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리얼리티를 몰라요. 그러니까 뭐 이제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 중에서도 뭐 누군가 죽어가는 모습을 실제로 본 적이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그리고 가족 중에 뭐 혹시 돌아가신 분이 있다 하더라도 뭐 1년에 뭐 두세 번, 뭐 한두 번 묘지를 이제 찾아가서 뭐 이제 성묘하고 그런 정도이지, 이게 집에서 그 묘지를 매일같이 보고 그건 아니죠. 그래서 현대사에 들면서 이 죽음이 리얼리티를 많은 사람들에게서 잃어버리고 지극히 추상화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그렇지 않았죠. 많은 사람들에게 죽음은 아주 리얼한 것이었고, 그리고 이제 이 당시만 하더라도 아이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인이 되기 전에 죽는 그 아이들의 비율이 대단히 높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나오는 부부처럼 그 자식을 잃는 게, 그러니까 어린 그 자식을 떠나보내는 게 결코 드문 경험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부부들이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한 세네 나오면 평균 절반에 가까운 그 수가 이제 성인이 되기 전에 이제 죽었기 때문에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떠나보낸 그런 경험이 있다라는 거죠. 예, 자, 시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서 자, he saw her from the bottom of the stairs.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이 he와 이 she가 어떤 관계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he saw her from the bottom of the stairs before she saw him. 그러니까 그녀가 그를 보기 전에 그가 층계 밑에서 그를 먼저 보았다. 자,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대화가 대부분의 대화가 이 staircase, 이 계단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예, 그냥 그 평평한 뭐 마루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그 계단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두 사람의 관계가 평등하지 않다라는 암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그 평평한 대지에서 눈을 이 비슷한 높이에서 마주보고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한 사람은 그 위에 있고 한 사람은 아래에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여러분 보면 그 처음에는 아내가 위에 있다가 아내가 이제 내려오면서 남편이 또 층계 위에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는데, 층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두 사람의 관계가 평등하지 않다라는, 평등한 그 관계의 대화가 아니라는 이제 그런 그 암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she was starting down, 그러니까 내려오려고 이제 하던 참이었는데, 그러니까 looking back over her shoulder at some fear. 내려오면서 무언가에 무섭게 질린 듯 어깨 너머를 뒤돌아보았다. 그러니까 그 어깨 너머의 그 창문에서 그 아들의 이제 묘지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she took a doubtful step and then undid it. 그러니까 미심쩍게 뭔가를 의심스러워하면서 그 한 발을 내딛었다가 다시 이 발을 그러니까 내딘 발을 다시 이제 뒤로 가져가는 거죠. Then undid it to raise herself and look again. 그러니까 몸을 세워서 다시 바라다 보았다. 그러니까 he spoke advancing toward her. 자,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면서 말을 했다. 그러니까 지금 마치 이 advance toward가 좀 그 공격적인 이제 그런 그 느낌을 주고 있죠. 그러니까 말을 하는데 advancing toward, 그러니까 상대를 공격 이제 하려는 듯이, 그러니까 뭔가 위협적인 느낌을 주는 그 어휘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what is it you see from up there always? For I wanna know. 그러니까 항상 저 위에서 바라다 보는 게 무엇이냐? 나 알고 싶다. 그러니까 she turned and sang upon her skirts at that. 자, 그 말에 그녀가 몸을 돌려서 그 자신의 스커트 위에 주저앉았다. And her face changed from terrified to dull. 그러니까 두려움에 질렸던 얼굴이, 그러니까 dull, 그러니까 무표정해진 거죠. 그냥 뭐 아무 느낌이 이제 드러나지 않는 이제 그러한 그 표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terrified 이란 이 단어도 역시 이 두 사람의 관계가 평등하지 않다라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내는 평소에 그 남편에게 terrified를 그러니까 자주 당했다라는 이제 그런 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남편과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terrified, 겁에 질릴 때가 많았던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런 그 terrified 된 표정에서 벗어나서, 그러니까 무표정한 표정이
되었죠. 그러니까 he said to gain time. 그 시간을 벌기 위해서 말을 하는 거죠. What is it you see? 그러니까 mounting until she cowered under him. 자, 이 coward란 단어 역시 이제 두 사람의 그 관계를 암시하는 그런 그 어휘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 coward라는 말은 이제 그 무서워서 몸을 움츠리다, 웅크리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사실 이 아내가 그 남편과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coward 몸을 그 웅크려야 되는 그러한 경우가 많았다라는 거죠. 자, 그 이 아내가 이제 몸을 웅크렸죠. 그러니까 남편이 이렇게 그 마운트를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앞에 이제 advancing toward her 또 이제 mounting 이런 단어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 그 남편이 뭐랄까 그 좀 아내의 그 감정을 좀 세심하게 이렇게 살피고 접근하는 그런 게 좀 없어요. 그냥 좀 뭐라고 하지?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직진하는 이제 그런 좀 스타일인 거죠. 뭔가 그 아내의 지금 마음이 어떤지, 지금 뭐 내가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걸 만한 상태인지 좀 그런 거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없고 그냥 이렇게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이 궁금하니까 말을 좀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advancing 또 mounting 이걸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마운팅을 하니까 아내는 cower 하는 거예요. 몸을 웅크리는 거죠. 그러면서 남편이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I will find out now. 자, 내가 이제는 찾아내고 말겠어.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you must tell me, dear. 자, must란 말이 여러분 그 이제 영어에서는 상당히 그 강압적인 의미를 갖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의 그 인간관계에서는 이제 must란 말을 잘 안 쓰죠. 그러니까 should라는 단어도 정말 이 톤이 강한 이 조동사인데, 그러니까 must는 정말 뭐 거의 뭐 군대에서나 쓰는 그 정도의 그 아주 강한 이 어조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you must tell me 마치 이제 명령을 하는 듯한 굉장히 강압적인 그런 어조로 말을 하다가 또 이제 끝에는 dear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dear는 여러분 이제 그 애칭이죠. 그래서 마치 그 어른이 아이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윽박지르면서 그런데 이제 약간 그 달래기도 하면서, 그러니까 윽박지르는 것과 이게 달래는 게 지금 섞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이 어른이 뭔가를 그 잘못한 아이를 다루는 이제 그런 말투인 거예요. 그러니까 you must tell me, dear.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사실 그 아내를 아이 취급한다. 어떤 자기와 이제 동등한 어떤 이 지력과 인격을 갖춘 그런 대상으로 보지를 않고 아이 취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치 자기가 이제 일부러 몸을 낮추어서 지금 이 아이에게 맞춰주는 듯한 이제 그런 태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이제 영어로 condescending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condescend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는 내가 이 사람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겸손한 척 하느라고 일부러 이제 몸을 굽혀서 그 사람에게 맞춰주는 것 같은 그런 그 태도를 이제 condescending이라고 하죠. 자, condescind입니다. 그러니까 condescend. 그러니까 일부러 몸을 굽히는 거죠. 겸손한 척 하려고. 그런데 속으로는 나는 너보다 우월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she in a place refused him any help. 그러니까 제자리에 앉아서 뭔가 도움을 주려고 하질 않았다. 그러니까 반응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with the least stiffening of her neck and silence. 그러니까 힘없이 목을 떨고 왔다. 그러니까 stiffening. 그러니까 이렇게 목을 그 뻣뻣이 세우지를 않고 그냥 이렇게 떨군 거죠. 그러니까 침묵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she let him look. 이제 그가 보도록 내버려 두었다. Sure that he wouldn't see.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자, 남편이 찾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 보지 못할 거라고 확신을 했다. 왜 그러냐면 자기의 남편은 blind creature. 눈먼 장님이니까. 그러니까 blind creature.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여기서 이제 blind는 정말로 그 눈이 멀었다라는 게 아니라 마음의 눈이 그러니까 blind 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눈은 분명 그 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 뭐가 중요한 건지를 보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이제 blind creature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에 이제 블라인드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왜 이렇게 지금 힘들어하는지,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슬퍼하는 게 도대체 뭐 때문인지, 어떤 자기의 이제 그 감정을 절대로 이해를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이 맥락에서는 자기가 그 창문에서 바라다 보던 게 무엇인지를 이 남자는 보지 못할 것이다. 이제 그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이제 좀 더 생각을 해보면 결국 그 이 아내의 고통을 이 남편이 이해해주지 못할 거라는 그런 확신을 지금 이 아내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And a while he didn't see. 역시 그 아내의 추측대로, 아내의 확신대로, 자 남편이 처음에는 뭐 창문으로 봐도 도대체 아내가 뭘 보고 있었던 거지 몰랐어요. But at last he murmured. 마침내는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중얼거리면서 oh and again oh. 이제 oh를 이제 2번 반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what is it? What? She said. 그러니까 그게 뭐죠? 뭐냐고. 이 아내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just that I see. 그러니까 you don't. She challenged. 자 그런데 그 아내가 말하기를 남편이 본다라는 말을 부정을 하죠. 그러니까 당신이 본다고 말하는데 아니야, 당신이 지금 보는 게 아니야. 보지를 못해. 그러니까 tell me what it is. 자 그게 뭔지 말을 해봐요. 자 여러분 그 이 시는 블랭크 버스거든요. 잠시만요. 그 메모장을 자, 블랭크 버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무운시라고도 이제 번역을 하는데, 그러니까 무운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운이 없다. 그 라임을 맞추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그 블랭크가 비어 있다라는 의미인데,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단어를 썼는데, 이제 실제로는 그러니까 라임을 맞추지 않은 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블랭크 버스는 그러니까 no 죄송합니다. 라임이 없다. 자, 그런데 아이암백 펜타미터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여러분 많은 그 영시가 블랭크 버스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존 밀턴의 그 신라권 파라다이스 라스트도 그러니까 블랭크 버스로 쓰여졌고, 그리고 이제 셰익스피어의 많은 드라마 역시 블랭크 버스로 쓰여졌죠. 그러니까 라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 시를 보면 그 이 각 행의 이 마지막 단어를 보면 그러니까 stairs, down, fear, eat, spoke, see, know. 그러니까 라임 스킴이 없죠. 그러니까 어떤 그 규칙적인 라임의 반복이 없어요. 자 그런데 시행의 길이는 대체적으로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아이엠백 펜타미터가 쓰였다. 그러니까 아이엠백 펜타미터는 말 그대로 약강 음보가 한 행에 5번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행이 보통 10개의
그 이 약강 이 반복으로 이루어져 있다. 예, 그래서 이 약강 음보가 5개 있는 것이 아이엠백 펜타미터이고 영어의 그 내추럴 리듬에 가장 가까운 운율이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 영어는 이제 우리말과 달리 리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리듬을 이제 잘 타야 영어를 잘 하는 건데, 그러니까 영어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그 이 운율이 아이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강, 약강, 약강 이게 반복되는 게 영어의 기본적인 리듬입니다. 예, 그래서 그 아이엠백 펜타미터는 그 영어로 말을 할 때의 어떤 자연스러운 그 리듬에 가장 가까운 운율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시인들이 아이엠백 펜타미터로 시를 썼죠. 그런데 지금 이 로버트 프로스트가 이 시에서 그러니까 블랭크 버스를 쓰고 있는 건,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 대화를 할 때 라임을 맞추지는 않잖아요. 예, 누가 그 일상 대화에서 뭐 라임을 맞춰가면서 대화를 하나요? 만약 정말로 그렇게 라임을 맞춰서 대화를 한다면 이제 그건 너무 부자연스러운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라임이 없는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 블랭크 버스를 쓰고 있는 것은 이 블랭크 버스가 일상의 그 잉글리시 스피치에 가장 가까운 그러한 그 리듬과 운율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는 자유시는 아니다. 그러니까 free verse, 그러니까 자유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유시는 이제 두 가지 특징을 가지는데 운율도 없고 미터도 없다. 그러니까 미터라고 하는 거는 이 일정한 어떤 이 리듬의 반복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행의 길이가 제각각인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시는 그 블랭크 버스로 쓰여졌다라는 거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와서는 지금 이 what is it, what she said. 그런데 그 just that I see를 이 she said 바로 다음에 넣지를 않고 지금 이 행을 바꾸어서 여기서 시작하는 그 말로 넣었죠. 그래서 just that I see.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엠백 펜타미터를 이루어야 할 이 하나의 지금 행을 지금 broke 지금 나눈 거죠. 그렇죠? 그 절단을 해가지고 지금 이 부분은 여기에, 그리고 원래 이제 이 부분에 나와야 할 그러니까 just that I see를 이 행에 지금 배치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 한 행을 이렇게 나누었는데 여러분 이게 이제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렇게 한 행을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각기 다른 행에 쪼개 놓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행을 이렇게 쪼개 놓은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두 사람의 커뮤니케이션이 지금 안 되고 있다라는 게 여기서 이제 시각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의 이 소통이 사실은 broken 되고 있다라는 것이 시각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한 행을 이루어야 할 두 사람의 말이 지금 한 행에 같이 있지 못하고 두 행에 걸쳐서 쪼개진 거는 두 사람의 지금 소통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사실은 두 사람의 소통이 broken 되어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본다고 하는데 이제 아내는 당신은 보는 게 아니야. 딱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tell me what it is. 뭔지 말해봐. 하니까 또 wonder is I didn't see at once. 내가 그걸 바로 보지 못한 게 좀 이상하네. 왜 내가 이거를 바로 보질 못했지? 그러니까 I never noticed it from here before. 그러니까 이전에 여기에서도 한 번도 내가 눈여겨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창 밖을 보면 가족 묘지가 보이는데 그냥 있나 보다 하지 그거를 뭐 특별히 신경을 써서
노티스를 한 적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I must be wanted to it.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익숙해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that's the reason. 그게 바로 이유야. The little graveyard where my people are. 그러니까 내 집안 사람들이 묻혀 있는 저 작은 묘지. 그러니까 지금 이 가족 묘지가 뭐 넓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좁은 땅에 있는데 그런데 이제 재미있게도 지금 이 남편이 my people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our people이 아니에요. 응? our people이 아니라 my people이에요. 지금 결혼한 부부이기 때문에 지금 묘지에 묻혀 있는 그 남편의 집안 사람들은 당연히 아내에게도 my people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사람들인데 지금 이 남편은 my people이라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아까 전에 읽었던 로세티의 시에 나오는 사랑의 어떤 이상적인 형태에서 너무나 많이 이제 벗어나 있는 그러한 부부인데 어떻게 보면 또 현실 부부의 모습을 또 많이 이제 반영을 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our people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my people 이라고 지금 남편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내가 자기 집안의 사람인데 분명히 아내를 지금 거기 포함을 안 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남편은 뭐 그걸 의식은 못 하겠지만 지금 이 사람의 언어에서 그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so small the window frames the whole of it. 그런데 그 묘지가 너무 작아서 지금 이 창문이 그 묘지 전체를 프레임 감싸고 있다. 그러니까 창문 안에 지금 그 묘지 전체가 다 담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프레임은 지금 명사가 아니라 동사죠. 그러니까 그 가족 묘지 전부를 이 작은 윈도우가 프레임 담고 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작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가 뭐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건 분명 아니죠. 그러니까 not so much larger than a bedroom. 자 그런데 침대보다도 뭐 그렇게 큰 건 아니지. 그러니까 가족 묘지가 뭐 몇 명 묻혀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침대보다도 딱히 크지는 않다. 자 그런데 여기서 왜 베드룸이라고 지금 비유를 한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가족 묘지의 크기와 침대 크기를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런데 침대보다 뭐 그렇게 많이 크지는 않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서양에서 보통 죽음을 잠에 비유를 하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읽었던 죽음에 관한 시들에서도 죽음을 잠에 비유하는 영원한 잠에 비유하는 이제 그런 표현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잠과 죽음의 어떤 비유가 이제 여기에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묘지에 묻혀 있는 사람들은 영원한 잠을, 그러니까 그 묘지를 침대 삼아서 영원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there are 3 stones of slate and 1 of marble. 그러니까 이 돌 묘비 3개가 있고 그리고 이제 대리석으로 만든 묘비가 하나 있다. 그러니까 broad shouldered little slabs there in the sunlight. 그러니까 그러니까 햇빛이 잘 비치는 곳에, 그러니까 broad shoulder, 어깨가 넓은 작은 묘석들이 지금 있다. on the side hill. 그러니까 지금 이 가족 묘지가 작은 언덕 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덕 위에 양지 바른 곳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양지 바른 곳에 묻었다라고 하는데 햇빛이 잘 비치는 그런 양지 바른 곳에 지금 이 넓은 이 묘석에 지금 이 무덤들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we haven't to mind those. 자 그런데 뭐 우리가 신경 쓸 필요는 없다라고 하면서 but I understand
It is not the stones but the child's mound. 그런데 이제 이해가 된다라고 하면서 알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자 지금 그 문제는 이 묘비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스톤 묘비들이 아니라 바로 그 아이의 무덤이구나.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이 행이 그러니까 broken 되죠. 쪼개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남편이 but the child's mound 하니까 이 아내가 지금 하는 말이 바로 뒤에 나오지 않고 다음 행으로 이렇게 옮겨지면서 지금 그 행이 쪼개집니다. 그리고 그 이 아내가 이렇게 외쳐요. 그러니까 don't. 자, 4번 반복을 하면서 외쳤다. 자, 그런데 이 프로스트가 특히 이제 이 구절을 아주 마음에 들어했다고 합니다. 이제 본인이 쓰고서도 굉장히 흐뭇했나 봐요. 예, 그래서 이 구절을 가리켜서 이 구절이 이 시의 the supreme thing이다. 가장 탁월한 그 시행이다. The supreme thing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don't. 그러니까 여러분 그 4번 반복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 구절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뭘까? 그러니까 왜 그 프로스트가 특히 이 구절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한 건가? 이 구절이 the supreme thing이다. 그러니까 이 시에서 가장 나은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한 걸까? 응? 그런데 자 don't인데 그 다음 나오는 동사가 뭐예요? 그러니까 동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뭘 지금 하지 말라는 건지 그러니까 이럴 때가 좀 있더라고요. 이제 그 아내하고 얘기를 할 때도 뭘 하지 말라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같은 케이스인데 도대체 뭘 하지 말라는 거지? 이 남편은 잘 아마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지금 그 아내는 don't를 이제 4번 그 반복을 하면서 이 자기의 그 분노를 지금 폭발을 시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don't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이게 지금 어떤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예, 혹시 의견 있으신가요? 이제 물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 시가 시작되고 나서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이 내러티브를 잘 따라오죠. 그러니까 이 내러티브의 플로우를 따라오게 되는데 이 순간에 그러니까 이 내러티브의 플로우가 흐름이 완전히 산산조각나는 완전히 정말 이 브로큰 되어버리는 이제 그러한 그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을 하면서 두 사람의 대화를 지금 읽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고 지금 어떠한 그 상황이 주변에 있고 이제 이런 거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 순간에 이르러서 이 이야기의 흐름이 완전히 깨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분절 되고 있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이 의사소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시각적으로 아주 강조가 되고 있으면서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don't를 보면 이제 어퍼스트로피가 있고 이제 t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수직으로 선이 그어지는 듯한 그런 이제 시각적인 효과가 있는데
이제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 응? 그러니까 결국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지금 완전히 파괴되고 있는 거고, 지금 두 사람의 이제 커뮤니케이션 역시 broken, 그러니까 쪼개지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어퍼스로피아 T가 어떤 그 수직의 선의 모습을 이루면서 그러한 이 broken communication, broken relationship의 이미지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순간에 이제 이 여자의 그 감정이 폭발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don't란 이 단어가 이제 4번 반복이 되면서 사실 뭐 1000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지금 이 여자의 감정이 더 효과적으로 전달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길게 이렇게 표현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뭐 물론 지금 이 아내 입장에서는 자기 심정을 다 얘기하자면 뭐 정말 하룻밤 이야기를 해도 모자라겠지만 지금 이 don't의 4번 반복에서 지금 이 여성의 그 심리가 아주 압축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she withdrew, 그러니까 shrinking from beneath his arm that rested on the banister. 그러니까 그 난간에 걸친 그 남편의 팔 아래로, 그러니까 shrinking, 몸을 움츠리면서 이제 빠져나간 거죠. And slid downstairs, 계단을 내려갔다. 자, 이렇게 되면서 그 남편이 위에 있고 아내가 이제 아래에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And turned on him with such a daunting look. 마치 대드는 듯한 이 도전적인 그런 이 표정으로 남편에게 돌아선 거죠. He said twice over before he knew himself. 자, 자기도 모르게 2번이나 지금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자기도 모르게 이제 2번이나 반복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can't a man speak of his own child, his last? 그러니까 남자는 자기가 잃어버린, 그러니까 죽은 그 자식에 대해서 뭐 말도 못 한단 말이요. 그러니까 내 아이가 이제 죽었는데 그 죽은 내 아이에 대해서 뭐 나는 뭐 말도 못 하는 거냐. 그러니까 지금 이 남편이 but the child's mound을 이제 언급하는 그 순간에 이제 이 아내가 don't를 4번 반복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남편은 지금 그 아이에 대해서 말을 하려던 게 지금 방해를 받은 건데, 그러니까 갑자기 중단이 된 건데 지금 불평하듯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내가 뭐 내 죽은 자식 얘기도 못 하나? 예, 뭐 당연히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자, not you. 아내에 따르면 이 남자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죽은 자식 얘기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할 자격이 없다라는 거죠. Oh, where's my hat? Oh, I don't need it. 모자가 어디 있지? 그러니까 모자를 쓰고 이렇게 외출을 하려다가 이제 안 보이니까 아예 뭐 모자 없어도 그냥 나갈 수는 있지. 뭐 꼭 필요하나? I must get out of here. 여기를 나가야겠다. I must get air. 자, 숨 좀 쉬어야겠다. 그러니까 이 집안에 있으니까 내가 숨이 막힐 것 같다. I don't know rightly whether any man can. 그러니까 남자에게 정말 그럴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 남편을 이제 그 일반적인 남자로 이제 보편화시키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그 다음을 보시면 에이미, 그러니까 아내의 이름이 언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don't go to someone else this time. 자, 이번엔 다른 사람에게 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listen to me. 내 얘기를 들어라. 그러니까 지금 이 아내는 어떤 아이를 잃은 슬픔을 남편과 나누는 게 아니라 이제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과 나누었던 거죠. 뭐 이제 정확히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다른 사람에게 가서 아이를 잃은 자기의 그 슬픔을 이제 토로를 하고 자기의 슬픔을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에게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남편이 이 말을 하는 거죠. 이번에는 다른 사람에게 가지 말고 내 얘기를 들어봐라. 그러니까 I won't come down the stairs. 자, 내가 이 아래로 내려가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의 초반에서는 이 남편이 이게 상당히 공격적으로 그러니까 advancing toward 또 mounting 이렇게 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대화가 이제 제대로 될 수가 없었던 건데, 자, 이 남편도 지금 이제 상황을 좀 파악을 하고는 자, 내가 내려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당신과 좀 거리를 두겠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가까이 가면 당신이 이제 위협을 느낄 수 있으니까 내가 그 계단 아래로 내려가지 않겠다. 자, 이러면서 이제 그 층계참에 앉는 거죠. He sat and fixed his chin between his fists. 그러니까 두 주먹으로 턱을 베었다. 그러니까 there's something I should like to ask you, dear.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아내를 애칭으로 이제 부르면서 내가 당신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다라고 하니까 이 아내가 하는 말이 당신은 질문하는 방법 자체를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도대체 그 ask 자체를 할 줄 모른다. 질문하는 방법을 모른다. 그런 걸 배운 적이 없는 것 같다. 실제로도 배운 적이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남자는 그 잘못된 그 젠더 교육의 희생자예요. 이제 그 후반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여성과의 그 관계에서 어떤 상대를 존중하고 어떤 대등한 관계에서 대화를 하는 법을 아예 모르는 거죠. 그래서 너는 질문하는 방법 자체를 모른다라고 이제 이렇게 지적을 하죠. 그런데 이제 이 남자가 여러분 그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예, 나쁜 사람은 아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진심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help me then. 내가 질문하는 방법을 모른다고 하는데 그럼 당신이 좀 도와줘.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역시 여기서도 여러분 이 대화가 이렇게 분절이 되면서 두 사람의 소통이 참 쉽지 않다라는 게 암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her fingers moved the latch for all reply. 그러니까 대답 대신 손가락으로 그 문의 빗장을 움직였다. 그러니까 남편이 도와달라고 하는데 전혀 글쎄 그러니까 도와줘서 될 게 아니라는 거죠. 예, 도와줘서 될 게 아니고 그냥 빨리 이 집을 떠나는 게 이제 상책이다. 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자, my words are nearly always on offense.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면 항상 당신은 화를 낸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그냥 그게 당신에게는 offense가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I don't know how to speak up anything so as to please you.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당신이 기분 좋게 받아들일지 내가 정말 모르겠다. 그러니까 but I might be taught, I should suppose. 그런데 내가 아마도 배울 수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한다. I can say I see how. 그런데 어떻게 내가 배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정말 이 남자는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이 대화를 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의 감정을 이렇게 세심하게 살피면서 대화를 하는지 배운 적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a man must partly give up being a man with women folk. 자, 이게 바로 이제 이 남자의 사고 방식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잘못된 그 젠더 교육이 이제 이 남자에게 이제 이런 생각을 심어준 것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해요? 남자는 여자와 있으려면
자, 어느 정도는 남자에게를 포기해야 한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partly give up being a man with women help. 부분적으로 남자에게를 포기를 해야 자, 여자라는 이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나의 그 남성성, 나의 남자됨을 내가 포기를 하지 않고서는 여자와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이제 다음 시간에 이 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